5월 중순까지 열이 오르락내리락 음식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물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힘들다고 안 하시고 저희는 애가 타는 시간이 계속 지나갔어요. 다리 통증 때문에 다리 근전도 검사를 진행을 했고 결과는 다발성 원인으로 인한 신경병증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워낙에 많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어서 생기기가 쉬우며 혈액의 요소도 많고 여러 대사성 문제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고 이후에 약이 3알이나 늘었어요. 약이 정말 많았습니다. 점심 후에 먹는 약이 한 9에서 10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이 늘고부터는 더 음식을 못 드셨는데 아마도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이식을 한 본인이나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어서 언니가 교육을 받고 또 책자까지 받아왔습니다. 교육을 받는 비용도 각각 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지막 투석은 5월 9일이었고 5월 20일까지 투석을 안 했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투석을 안 한 거는 2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투석을 안 하게 되는구나. 일주일이 온전히 엄마의 것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등 매일매일 엄마 옆에서 퇴원 후에 뭐 할지 자주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투석은 서서히 끊어가고 있었지만 숨이 차는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밤에는 숨이 차서 넘어갈 것 같이 고통스러워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숨만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에 폐관을 모두 잠궜는데 물이 차도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 통증과 숨참으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밤을 새는 일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운동도 힘들고 숨차고 다리 아프고 재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저희는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좀 많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참고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여기서 살 거냐, 이대로 무덤 찍을 거냐 등등 못된 말을 계속 내뱉었어요. 너무 나쁜 딸이죠. 엄마가 아프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는 저희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5월 20일 회진 때 이제 투석을 뗄 거라고 했고 퇴원 계획을 잡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집으로 가도 되고 연계된 재활병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날부터는 인터넷으로 폭풍 서치를 시작해서 추려서 이제 진료협력센터와 재활병원 전원 관련 통화를 했고 이제 퇴원 날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엄마의 컨디션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일반 사람 숨 쉬는 거에 거의 10분의 1도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어요. 너무 숨이 차서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그냥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라 이런 말만 반복을 했을 뿐입니다. 숨이 차서 잠을 못 자는 나 와중에 혈당까지 너무 낮아서 억지로 과자 한 조각,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걸로 조금 높이고 다시 재고 조금 높이고 다시 재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팔에 혈관이 자꾸 숨고 잡히지가 않아서 위치를 바꾸어야 하거나 이제 체열을 할 때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떤 날은 막 대여섯 번을 찔러야지 겨우 한 군데서 피가 나왔습니다. 라인을 겨우 잡아도 하루 만에 그 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부어서 거의 매일 바늘을 다시 찌르고 또 찔렀어요. 서울대병원 재활병동으로 차라리 옮기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공의가 없어서 입원 대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성균 때문에 안 받아주는 재활병원들이 있어서 시설도 또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전원할 병원을 고르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5월 22일 교수님이 회진 때 신장 기능은 3분의 1 정도 돌아오고 있으며 염증 수치가 올랐고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를 한 결과도 거부 반응이 없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퇴원을 해야 되는구나, 퇴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어요. 신장내과 선생님은 이식받은 신장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지금도 기능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으며 폐에 물도 차있고 부종도 심해서 이뇨제만으로는 이 몸에 수분과 체액을 내보내기가 힘드니 투석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해서 수분을 조금 빼자고 하셨습니다. 5월 28일 밤부터 춥다고 덜덜 떨더니 열이 38도가 넘었고 균 검사랑 소변 검사, 가래, 체열 등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열이 오르면 바로 이제 균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혈압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감염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 이 모든 게 감염 때문인 것 같으니 감염내과랑 상의해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5월 30일 거의 20일 만에 투석을 다시 했고 수분을 빼려고 3일 연속으로 투석을 진행했어요. 연속 투석에도
숨은 그대로 계속 차고 혈압은 더 떨어지고 밤에는 온몸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은 더더욱 못 드셨고 혈압은 80대, 좋으면 90밖에 안 나왔어요. 열이 나는 날이 잦았고 결국은 승엽기를 달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메스꺼려서 힘들어했고 음식을 한 입 먹고 토하기도 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나아지는 소식보다는 자꾸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6월 3일 비장관이 있던 자리와 위장이 거의 붙어 있는데 위장 쪽에 구멍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위장 구멍은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거나 열어서 꼬매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이벤트들이 생겨나니까 퇴원을 생각하고 있던 보호자들까지 멘탈이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위장에 있는 구멍은 비장관 쪽에 넣은 관이 자꾸 스치면서 작게 구멍이 난 것 같다고 했고 일단은 계속 금식을 해야 했어요. 팔에 정맥관을 잡아서 영양주사를 맞기로 하고 비장관을 체크하면서 위장 구멍이 암 오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어요. 5일 정맥관 시술을 하고 다리로 혈압을 재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혈압이 계속 낮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가 저희 한아람 교수님께서 혈관이식 한아람 교수님께서 간담체외과 이광훈 교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장 쪽의 고인물이랑 위장 구멍 등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바뀐 것 같았어요. 입안에 또 궤양 같은 것까지 생겨서 가글을 2종류나 받아서 하루에 4번씩 했습니다. 6월 6일 계속된 투석과 이뇨제도 안 쓰고 있어서 소변량은 거의 없었어요. 조금 잘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루에 50ml도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치의 선생님이 보호자를 밖으로 불러서 신장이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또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어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감 때문에 병원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정도로 괜찮았고 몇 개월 만에 이게 너무도 급격히 진행이 된 거였기 때문에 좀 실감이 안 나는 상태였어요. 간은. 근데 투석은 저희가 이제 2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25년의 반은 엄마가 병원에서 보낸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이라는 것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식 실패라고 봐야 하나요? 물어봤더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투석을 하다 보면 뭐 소변이 나올 수도 있고 병동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가 들어갔어요. 엄마한테는 언니가 조금 돌려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투석을 안 하니까 엄마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막 해외여행 가자 이렇게 등등 떠들었던 시간이 굉장히 후회가 되었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아했었어야 됐는데. 누구보다 엄마의 상실감이 조금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위장에 있는 구멍 때문에 음식물을 전혀 넣지 않고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콧줄 시술을 하자고 했는데 엄마는 그것만은 안 한다고, 그건 절대로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콧줄은 진짜 이 뭔가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숨 쉬는 게 불편한데 숨 막혀서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콧줄이 아니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몇 번을 올라오셔서 설득을 한 끝에 겨우겨우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필요한 콧줄은 캥거루 NJ 튜브였는데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서 따로 의료기 상사에 가서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서울대병원 근처에 의료기 상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비싸더라고요. 15만 원이었습니다. 6월 7일 혈관 조영실에서 콧줄 넣는 시술을 하고 겨우 올라왔는데 비장관에서 피 같은 검붉은 액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비장관 쪽도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게 없는데 비장관도 안에 체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피 같은 게 막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었어요. 팔에 잡은 정맥관으로 하얀 영양주사를 넣고 콧줄로 모든 약을 갈아서 물에 타서 넣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위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위장이 조금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처음 콧줄로 약을 넣고 피를 조금 토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시술 중에 뭐 코피가 났었는데 그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수록 엄마는 숨이 너무 차다고 했고 열까지 났어요. 38.4도 이상으로 높았고 혈액 검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혈변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였고요. 혈압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피가 나온 것 같다고 하면서 열이 높아서 항생제를 바꿔볼 거고 혈압이 계속 낮으면 중환자실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2~3시간에 한 번씩 엄청난 양의 혈변이 계속 나왔고 엄마는 숨이 차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콧줄을 넣으러 가서 비장관 체크하는 걸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했는데 위장 쪽으로 조영제를 또 넣어가지고 구멍을 체크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이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보호자한테 말도 안 하고 진행을 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날 새벽에 전 집에 있었는데 언니가 빨리 오라고 해서 급하게 새벽에 병원으로 향했고, 엄마는 한숨도 못 자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새까만 물 같은 혈변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혈 2팩을 맞기로 하고 열과 혈압 등이 안 잡히면 중환자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아침에 엄마는 다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